여기 집 맞아요? 꼭 카페 같은데요? 저 계세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동네 눈이 참 많이 왔네요. 예, 추운데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이 굉장히 세련돼가지고 굉장히 젊은 부부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전원생활 하려고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은퇴 후 목공을 하기 위해 집을 지은 남편 유강호. 제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마음껏 심고 싶어서 집을 지은 아내 서명주입니다. 그 주차장에서 취미 목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좁은 데서 이런 목공 장비들이 전혀 없이 그냥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서 취미 목공을 계속 해왔거든요. 좁은 정원에 빽빽하게 들어차게 조금 가꾸고요. 집안의 식물이 이거보다 2배, 3배 되게 많게 키우고 있었죠. 직장 때문에 수도권을 벗어날 수 없었던 부부. 언젠가 한 번쯤은 제대로 된 목공방과 드넓은 정원을 가꾸며 살아보고 싶었답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면서 평생의 로망을 실현하게 된 건데요. 멋진 소나무까지 힘을 많이 주셨네.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사고 소나무를 여러 그루 심었대요. 그 중에 이거 하나만 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야, 근데 와,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은 모든 그 설계와 계획, 시공까지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뒤에가 이제 자주나무인데요. 아, 이게 저게. 저 나무하고 이 소나무가 원래 있던 거였고, 저 또 자두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저 자리를 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무가 있으면 집을 지을 때 여러모로 번거롭다는데요. 이 댁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설계까지 변경을 했다네요, 글쎄. 워낙에 이제 둥치도 크고 오래된 거라 저 세월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었어요. 우리 집 짓겠다고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나무를 베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 집도 나무도 고생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집 짓고 이제 뭐 콘크리트 붓고 하면서 큰 나무들을 많이 잘랐습니다. 네. 가지를. 그래갖고 처음에는 죽는가 했었죠. 네. 그래갖고 짓고 저희들이 입주하고 나서 새싹이 돋더라고요. 다행히 봄이 되니 선물처럼 새순이 돋아났답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인사처럼요. 이렇게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목조주택을 지을 만도 한데 콘크리트 집이네요. 어떻게 노출 콘크리트 집을 택하신 거죠? 뭐 카페나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그 노출 콘크리트 집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조주택이나 일반 주택보다 훨씬 유지보수가 적게 되니까. 덜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주택에 살아보니 유지보수가 관건이더랍니다. 그럼 처마와 날개벽 이 본 그 구조체를 한 번에 네, 타설을 하신 한 번에 겁니까? 타설을 했다고. 야, 아마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그냥 했겠네 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무거운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공중에 띄워서 얇고 긴 처마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데요. 덕분에 실용적이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집이 됐습니다. 야, 집 내부가 참 궁금한데요. 네. 들어가 보세요. 아, 이 입구도 아주 멋지네요. 야, 아, 이게 두 채로 나뉘어 있구나. 집은 생활 공간인 본체와 남편의 목공방이 있는 별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탐구해 볼까요?
아니 그런데 실내도 전부 노출 콘크리트네요. 야, 깜짝 놀랐는데요. 이 안에도 노출 콘크리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과감하신데요. 석고보드나 합판을 덧대지 않는 만큼 거푸집을 떼는 과정부터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는데요. 현장 소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걸 이제 떼고 나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다. 네. 표면이 잘 나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출 보수라는 걸 저희가 해요. 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다행히 그 기술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내외가 전부 노출 콘크리트면은 단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팎이 네, 노출 콘크리트면 단열재 없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중단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단열재를 중간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하겠다는 순간 일이 2배가 딱 되거든요. 외부가 노출이면은 실내에 단열재를 넣어 마감을 하고 반대로 내부 노출이면은 바깥에 단열재를 넣게 되는데요. 이 집은 콘크리트 중간에 단열재를 넣었습니다.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이 배부름 현상 때문에 이 집 안쪽으로 한 2군데 정도가 이게 배가 불러서 단열재가 이렇게 다 삐쳐 나왔었어요. 네. 양쪽의 콘크리트 두께가 일부 구간에선 달라진 거죠. 콘크리트 압력을 이기지 못해 단열재가 터져 나온 곳이 2군데 이거를 다 긁어내고 부분 보수를 했답니다. 이 집이 콘크리트에 얼마나 진심이냐 하면요. 이거 보세요. 싱크대도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네, 이게 샌딩을- 거푸집을 만들고 또 얇게 그러니까 두께가 얇잖아요. 네. 이거 타설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세요. 그분들도 아래서부터 위로 조립하고 상판 딱 덮고 끝나거든요. 네, 그래야 그 뒤에도 공간이 있어서 사람 몸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수도도 넣고 뭐 전기도 끌어오고 뭐 해서 이 부엌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뚜껑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앞에 가구만 집어넣어가지고 부엌을 끝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아이 싱크대도 콘크리트라니 설계사도 당황하셨겠네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이를테면 아일랜드의 일부 혹은 상판만이라도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디귿자의 주방 모든 상판과 벽을 싱크대를 노출 콘크리트로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좀 충격이었어요. 아내는 외국 잡지에서 콘크리트 싱크대를 발견했는데요. 그 후로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시공사들이 한 게 아니고 이건 설계사가 직접 했어요. 직접 하셨어요. 직접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원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적극 우리 집에 해보시라고 처음이지만 해보시라고. 직접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골조팀이 있는데 왜 직접 하셨어요? 근데 골조팀은 이 건물의 골조만 완성하는 거지 저 부분은 가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이고, 시공해주는 곳이 없으니 결국 설계사 본인 등판. 펌프가 여기 대고 레미콘 차가 와서 부었을 때 이제 호스를 제가 어깨에 메고 창을 통해서 다 부었어요. 제가 꽉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 세니까. 타설하는 과정에서 이게 치갑에 의해서 거푸집이 밀려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날 포기하자. 저희 팀원 한 명이 소장님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미장삽이랑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둘이 밤 10시 반까지 남아서 넘어갔던 콘크리트 다 비벼가지고 위에 다시 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야말로 피땀 눈물이네요. 과정은 고되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작업이었답니다. 네.
집을 지으면서 때로는 정말 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 싱크대는 전문으로 잘 하시겠네요. 네, 이제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정확히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확고한 취향과 뚝심으로 완성한 주방. 그래, 써보니 어떠시던가요? 처음에는 그릇 살짝 놓고 할 때 불안하기는 했었는데 써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건 나도 뭐 아무 문제 없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음식물 같은 거 튀어도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행주질, 네네, 행주질 한 번만 하면 되고. 진격의 콘크리트 집. 놀랄 곳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화장실 타일도 물이 튀는 곳까지만. 이게 거푸집 고정하는 건데 그대로 남기셨네. 네, 근데 저는 참 두 분 신기한 게 뭐 연세가 엄청 많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보수적일 수 있는 연세시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젊은 분들처럼 이렇게 사시니까 그게 조금 놀라워요. 취향이 그런가 보죠. 네, 취향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취향 20대.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 왜 이렇게 박나 했더니 어우, 창이 정말 많으네요. 이게 이제 전원 생활을 하니까 이 밖을 많이, 풍경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설계사님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설계서를 갖고 왔는데 이 창이 이거보다 더 컸어요. 훨씬 많고 이 좁은 집에 이게 사실 창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였고 숫자도 줄였고 면적도 많이 줄인 거예요, 이게.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창의 높이와 크기를 달리해서 공간이 지루하지가 않네요. 햇볕이 많이 들어서 콘크리트 집인데도 따뜻하고 경쾌한 느낌이 들고요. 설계사는 풍경을 드리기 위해 집을 동향으로 앉혔는데요. 동향은 해가 짧으니 중정까지 만들었답니다. 중정도 이게 지금 다 이제 사방이 다 창이 되어 있거든요. 각 방으로 지금 창이 연결되어 있고 거실에서도 창이 연결되어 있어요. 중정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방과 공용 화장실이 배치됐는데요. 작은 중정이지만 채광뿐 아니라 환기 그리고 소통의 역할까지 톡톡히 한답니다. 처음에는 밖에 저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안에까지 했는데 지내고 보니 제 방에 앉아서도 아, 바깥에서 남편이 뭐 하는구나 알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시용이라? 아니 감시용이 아니라 괜히 그 앉아서 몸은 움직이기는 싫은데 남편이 뭐 하나 하고 싶을 때 그냥 귀만 기울이면은 아 저기서 뭐 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집이 밝아 보이는 데는 살구색 바닥도 한 몫을 하는데요. 콘크리트를 갈아낸 뒤 특수 에폭시로 마무리한 거랍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가꾼 식물과 남편의 가구가 합건 공간에 활력을 더하는데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기보다 좀 배경이 되는 게 노출 콘크리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실내도 뭐 이런 꽃들, 놓으신 가구들 다 이런 게 오히려 주인공이 되고 좀 완벽한 배경이 되는 거 아닐까요? 나무와 이 회색 콘크리트와의 조합. 이게 되게 잘 맞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접 만든. 선생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네. 한 직장 생활한 지 한 38년이 됐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이게 취미로 목공을 했었는데 그동안 뭐 직장 다니니까 뭐 주말 목공만 했었죠.
남편 솜씨가 대단하시네. 이 집에 있는 가구 대부분이 남편의 작품이랍니다. 도시하고 떨어진 그 전원 생활이라 해도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 있어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계속 있어야, 또 성취감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목공을, 제가 좋아하는 목공을 하는 거고, 집사람은 식물을 관리하는 거고. 또 은퇴 후에 둘이 계속 한 공간에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우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각자 떨어져서 목공하고 저는 꽃 가꾸고 하다가 이제 서로 필요하면 그때 잠깐 찾으니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빨리 봄이 오길 기다리는 아내의 정원. 무려 300평이나 되는데요. 땅 파기부터 모든 작업을 부부 둘이서 했답니다. 조경공사는 우리가 하겠다. 우리 재미로 여기 오는 건데 그것까지 다 돈 주고 집 지으면서 다 완벽하게 갖춰놓고 들어오면 재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비용도 절감을 했지만 다 빼서 지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삽질. 삽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땅을 고르고 일구고 할 때 생전 해보지도 않은 둘이서 꽃갱이질, 삽질 1년 동안 하느라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자두나무를 살린 것처럼 땅 파다 나온 돌도 이곳저곳에서 존재감 발휘 중입니다. 두 분 정말 돌과 나무에 진심이시네요. 그렇게 1년 만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로 개성 넘치는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남편의 목공방이 있는 별채입니다. 역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고요. 어우, 장비가 참 많으시네. 이 멋스러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천장에 있는데요. 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게 이 하늘로 뚫린 구멍. 누수가 되거나 쉽지 않을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반대를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용해 보니까 아주 좋고요. 이 채광상에. 그래도 아주 작네요. 저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재밌고 그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만들어서 귀한 거 만들어서 드리면 잘 쓰고 있으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이 나무라는 게 오랫동안 남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제 기억이 오랫동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죠. 30여 년 전 아들에게 만들어준 남편의 첫 작품이랍니다. 얼마 전에 손주에게도 똑같은 의자를 만들어 줬다네요. 지금껏 취미로만 즐겼는데 은퇴하면서 직업 몫으로 새로운 도전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주차장 공방하다가 이것도 지금은 좀 좁대요. 이것도 좁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장비가 이제 제가 쓰던 장비도 한 두 가지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요? 조금 후회스러운 게 한 공방 자체를 앞으로 한 1m만 좀 늘렸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유, 아내도 이 정원이 벌써 작게 느껴진다죠. 부부가 전원 생활에 적응 완료한 것 같은데요. 은퇴 후의 삶 다들 고민하고 상상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 바로 시간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도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을 지을 기회가 왔을 때는 내 취향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집은 이런 집이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집이 그 중에 또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요즘 부부에게 책임질 식구가 늘었습니다. 길냥이인데 잘 따라요. 이게 여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밥을 주니까 아주 때만 되면 어디 돌아다니다가도 나타나요. 이 애들 까만 게 둘이 새끼인데 많이 컸죠. 이거 고양이 집이에요. 고양이 집. 제 작업 때 만들 나무인데 고양이한테 양보했어요. 비싼 나무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 추위에. 하하, 녀석들도 이 댁에 담이 없는 걸 아는 거죠. 자두나무도 돌멩이도 고양이도 집보다 먼저 있었던 풍경. 부부는 그 풍경을 거스르기보다 일부가 되어가길 바랐습니다. 전원생활 하면 이제 좀 여유스럽게 여유 있게 좀 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서가라고 지금.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한 사람 남을 때까지. 한 사람 남을 때까지. 한 사람만 있어서는 완전할 수 없는 집. 식물을 가꾸는 아내와 목공을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할 때 완벽해지는 집입니다. 은퇴하고서야 비로소 나를 닮은 집을 지은 두 사람. 오직 두 사람의 보폭에 맞춰 인생 2막을 천천히 펼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